안녕하세요, MSJ 전영준입니다. 저희가 요즘 무기력 인간이나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시간이라 의욕만 앞서서 뭐가 중요한지 못 찾고 헤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자, 댓글로 지적과 교정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더욱더 쉽고 재미있는 무기 플러스 영어 플러스 휴먼 이야기를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릴 테니 기대와 함께 많은 지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무기력 인간 바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무기력 인간은 바로 아놀드 슈월제네거 형님입니다.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죠. 위키에는 아놀드 슈월제네거라고 되어 있네요. 어쨌든 아놀드나 슈월이나 편하게 아놀드 슈월제네거 이렇게 그냥 나오는 대로 부르겠습니다. 전성기 때 모습 생각하면 진짜 장난 아닙니다. 풀네임 아놀드 알로이스 슈월제네거, 1947년 7월 30일에 태어났으니 올해 74세입니다. 오스트리아 태생의 미국의 보디빌더, 배우, 정치인입니다. 38대 캘리포니아 주지사이기도 하죠. 우리 PD가 이 형님 영화 중에 마지막 액션 히어로가 생각이 난다고 하는데 나름 판타지물이었죠. 거기서 이 형님이 악당들을 물리치고 아이들에게 영웅이 된다고 하는데 결국 실생활에서 주지사까지 되는 걸 보고 영화가 현실이 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1960 또는 70년대 전설적인 보디빌더로 인정받았으며 그 이름 자체가 근육질의 대명사로 쓰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가 페이커야! 네가 이묘하냐! 이런 것 같습니다. 보디빌딩 대회 미스터 올림피아를 무려 7번이나 우승했고요. 역대 최다 우승 타이틀을 얻었다고 합니다. 데뷔는 1969년 뉴욕의 헤라클레스로 했지만 10여 년간 무명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헤라클레스 진짜 생각할수록 딱은 딱이네요. 그러다가 1982년 코난, 1984년 터미네이터에 출연한 후 인기 배우의 길을 걷기 시작했죠. 저는 이제 나이가 50이라 이때가 생각납니다. 이 형님도 필모그래피를 읊으면 진짜 숨이 찰 지경입니다. 뉴욕의 헤라클레스, 펌핑 아이언, 코난 바바리안, 코난 투 디스트로이어, 터미네이터, 코만도, 레드 소니아, 고릴라, 프레데터, 런닝맨, 트윈스, 레드히트, 터미네이터 제네시스, 와, 까메오로 출연한 영화 또 많아요. 닥터 두리틀 2, 웰컴 투 정글, 80일간의 세계 일주, 아이와나, 익스펜더블 시리즈 등등 정말 많습니다. 한 90%는 본 것 같네요. 진짜 저도 아놀드 형님 팬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분이 액션 영화에만 출연한 게 아닙니다. 솔드아웃이나 유치원에 간 사나이 같은 경우는 코믹 드라마인데 표정 연기가 압권입니다. 연기의 스펙트럼이 엄청 넓으신 거죠. 1990년에 최초의 $10,000,000 이상 받는 배우로 등극, 2003년엔 편당 $30,000,000 이상 받았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럼 이 형님이 사용한 무기 들어갑니다. 먼저 1인 군단으로 적들을 깡그리 물리친 1985년 영화 코만도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M202 로켓 발사 후 M67로 전방 수류탄 1차 투척하셨고요. M18A1 크레모아로 1차 저지선 구축, M60E3 발멧 M7282 기관총으로 화려하게 불꽃쇼, M16 HK91 우지 등으로 돌격 앞으로 하신 후 레밍턴 870으로 화려함을 3스푼 추가, 거기에 베레타 92SB 콜트 시리즈로 한 손으로 적을 처치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할 말 다 했죠. 이 정도면 진정한 초정 병기 아니겠습니까? 우선 이 중에 M18 크레모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대부분 아시죠? 쇠구슬을 엄청 넣어둔 지뢰를 터트려 적을 해치우는 무서운 무기죠. 특히 방향 조심해야 됩니다. 적방향 어디가 아픈지 잘 보셔야겠죠. 이렇게 휘어진 쪽이 바뀝니다. 안에 말린 쪽이 아니고요. 그 적방향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후폭풍도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M18 크레모아는 지향성 지뢰의 일종으로 인간을 목표로 하는 대인 지뢰이며 명칭은 스코틀랜드의 중세시대 거민 클레이모어를 차용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개발되어 베트남전에 처음 사용되어 매우 큰 효과를 얻었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뢰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지상에 세워서 설치한다. 뭐 움직이면서 막 설치하잖아요. 도망가면 설치하고 그런 점에서 큰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 중에 있으며 모델명은 뭐 KM18A1 혹은 뭐 K440 이렇게 하나 보네요. 비무장지대에서도 뭐 쓰인다고 합니다. 여러 군데 쓰이는 거죠. 저기 올만한데 다 쓰이는 거죠. 약 700개의 쇠구슬이 전방으로 산탄총처럼 튀어나간다. 비산. 정말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저도 뭐 군대 때 실전은 아니고 훈련 때 써보긴 했는데 이거 정말 위험한 핵입니다. 혹시 훈련하신 분들 항상 조심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M202 플래시. 1978년에 채택된 미국산 66mm 보병 다중 로켓 발사기입니다. 견착식, 그러니까 어깨에 메고 바추카포처럼 쏘는 소위 무기? 소위? 이게 화염 방사기를 대체할 목적이었네요. 베트남 전쟁 당시 운영된 XM191 네이팜 로켓 발사기의 근원을 두고 있는데요. 개발 초기에는 농축 발화성 물질로 충전된 M74 소위 로켓 외에도 M72 로우 전용 대전차 로켓 호환도 고려된 적이 있었지만 효율성 문제로 취소되고 본격 양산에 들어가면서 M202A1으로 개량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M235 탄두는 섭씨 1200도에서 연소되며 기존 화염 방사기 연료보다 훨씬 더 뜨겁고 수중에서 연소될 수도 있다고 하니 직접 노출되지 않고 열 복사만으로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솔린 네이팜 탄보다 높은 고온이라고 합니다. 무섭네요. 1978년 제식 채택 이후 실전에서 사용 모습이나 이력은 잘 알려지지 않아서 도태됐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미군의 현용 제식화기로 이름을 남기고 있다고 해서 나무위키가 말하네요. 나무위키 믿거나 말거나죠. 그리고 M60 기관총과 함께 좀 생소한 기관총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발멧 M78. AK-47의 경기관총 버전과 유사하게 생긴 M78은 핀란드 RK-62 돌격 소총의 경기관총 버전이라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 보면 아놀드 형님이 얼굴이랑 몸에 위장하고 이게 대표적인 이미지죠. 어깨에 딱 걸쳐서 포즈 잡는 총이 있거든요. 그 총이 바로 소총이 아니었군요. 경기관총 발멧 M78입니다. 그리고는 제대로 한번 갈겨버리죠. 진짜. 근데 앞에서 보니까 AK-47과 비슷하긴 하네요. 그리고 레밍턴 870 모델도 쓰시는데 이건 좀 과정이 심한 건지 실제로 이런 거지 장전한 거 쏘잖아요? 그러면 적 두세 명이고 장풍 맞고 뒤로 날아가듯 슬로우 모션으로 튕겨지는데 과장된 액션에 웃음이 나기도 하죠. 레밍턴 870은 레밍턴사에서 개발한 펌프 액션 산탄총으로 군사, 치안용 외에도 민간인의 수렵과 사격에 널리 쓰이는 모델인데요. 1950년 총기 시장에 발매되자마자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무려 15가지 변형 모델이 동시에 출시되었고 이거 작정하고 만들었나 보네요. 산탄총의 주요 탄종 4가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환성도 무지 좋은 거죠. 사냥용부터 군, 경찰용까지 용도로 다양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발매한 지 16년 만인 1966년 100만 정 생산 돌파. 그로부터 7년 후인 1973년에는 200만 정 생산 돌파. 그리고 1987년엔 드디어 300만 정을 생산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진 산탄총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엔 500만 정 판매를 기록, 저가의 870 익스프레스 모델이 등장하면서 판매는 더욱 촉진되었고 1996년엔 700만 정 판매, 2009년엔 드디어 1000만 정 생산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완전 산탄총계의 블록버스터,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어디에도 있을 정도로 또 1000만 정이 한두 정도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외에 기관단총은 우지, 소총은 HK91, M16, 권총은 데저트 이글, 베레타 92SB, 콜트 컴뱃 커맨더 70 시리즈를 사용해서 전쟁을 치르고 거의 전쟁이죠. 당당히 승리해서 돌아오셨습니다. 아무튼 이 영화 정말 재밌습니다. 지금 영화들처럼 CG, 고화질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보면 시간 순삭입니다. 올드한 액션이 그리운 분들 이 영화 꼭 추천드립니다. 한번 보신 분들은 정말 땡기실 것 같네요. 더욱더. Arnold Schwarzenegger, Commando. 다음은 영화 토탈 리콜입니다. 이 영화는 많이 들어보셨죠? 2012년에 콜린 파렐 주연으로 리메이크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뇌 속에 기억을 이식시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성행하는 2084년.
기억에 이상이 생긴 주인공이 거대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워 아름다운 행성을 지킨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1990년에 처음 나온 영화입니다. 그런데 소재를 생각하면 정말 뒤떨어지지 않고 나름 신박한 그런 영화죠. 브레이드 러너, 코드명 제이, 데몰리션맨, 미래를 소재로 한 영화가 끝없이 나오던 그 시절이 좀 그리워지네요. 근데 대부분 저는 미래 영화는 제 취향이 아니긴 합니다만, 이 영화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저희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불법 소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불법은 급탄, 격발과 같은 화기 작동이 방아쇠 뒤쪽, 즉 개머리판에서 이루어지는 화기 구성을 말하는데요. 기존의 화기들과 비교했을 때 총열 길이는 비슷하면서도 전체 길이는 짧습니다. 유효 사거리가 더 길고 소음도 적으며 격발이 몸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므로 반동 제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이 있지만 조준이 부정확해질 수 있고 탄피 배출구가 얼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으며, 이건 FN90 같은 경우는 아래쪽을 향하게 해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무게중심이 뒤쪽에 있어서 소총을 휴대할 때 무리가 간다, 탄창 교환이 불편하다 등등 그러한 단점을 수반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무주라이트 MZ14라는 기종이 사용되었는데요. 루거미니 14 AC556을 소형 불법 카빈총으로 변환하도록 설계된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신기하게 생긴 권총이 나옵니다. 클라리지 하이텍 곤시지 GA. 이름도 특이하네. 이거 발음 어떻게 하나. 아무튼 헝가리 발명가 라호스 존 곤츠,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하여튼 이번 성함도 좀 발음이 어렵네요. 하여튼 이분이 디자인한 반자동 권총이라고 합니다. 단조 강철 프레임, 버튼 라이플 매치 배럴 및 16발 탄창이 있는 관형 상부 리시버에 포함된 텔레스코픽 볼트 디자인을 특징으로 한다고 합니다. 생긴 게 진짜 특이하긴 하네요. 우지의 권총형?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우선 주사약 투약하는 총 같기도 하고요. 이게 미래를 배경으로 하다 보니 형태가 독특한 총들을 사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트루라이즈. 이 영화는 내용이 제목과 딱 어울립니다. 직접 보시면 압니다. 아놀드 형님이 일반 회사원으로 위장한 특수요원으로 테러 집단에게서 핵무기를 탈취해야 하는데, 아내분이 일탈을 시도하다가 테러 집단에 납치되면서 일어나는 좌충우돌 스파 영화입니다. 아놀드 형님의 특유의 위트와 액션에 통쾌함까지 모두 들어있는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특히 헬렌 역의 제이미 리 커티스 님이 적을 향해 우진가 맥탄인가 아무튼 막 쏘다가 중간에 놓치거든요. 근데 그게 계단을 구르면서 계속 발사되는데 오발해서 그런지 심지어 그 총에 적들이 다 맞아 죽습니다. 오발은 명중이죠.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일단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맥10, MK2 수류탄, HK94A3, 글록 19, 루거 KP90, AKM 등을 사용하는데, 맥10은 청 노리스 형님이 자주 쓰시는 우지 같은 그런 기관 단총이죠. 휴대성이 높은 브로백 방식의 기관 단총이고요. 1964년 고든 B 잉그램이 개발해서 잉그램 맥10이라고도 불립니다. 장점은 아주 빠른 연사력인데 이것 때문에 반동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고, 가벼워서 한 손으로 발사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손목 부상 위험이 있다고 하네요. 이게 위키에서 가져온 장단점인데, 가볍고 들고 다니기 쉽고 빠른 연사력을 가진 무기라고 합니다. 야 PD, 야 가볍고 들고 다니기 쉽고 이게 무슨 쇼핑백이냐. 네. AKM은 AK-47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생각하면 되시고요. HK94A3는 생소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MP5 아시죠? 그 명작 기관 단총의 민간용 반자동 버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16인치 총열을 장착한 민수용 반자동 모델이라고 하네요. 총열을 자르면 MP5랑 생긴 게 완전 비슷합니다. 자, 트루라이즈에서는 총 외의 무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용상 핵무기를 갈취한 테러리스트를 쫓는 내용이니까 핵무기를 설명하면 좋겠습니다만, 여기서 소개할 무기는 바로 해리어. 근데 왜 무기적 인간이 이분이 사용한 무기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분이 손에 잡은 무기가 되는데 왜 전투기야? 이분이 쏘지 않고 타기 때문입니다. 아놀드 형님이 해리어를 영화상에서 직접 조종하십니다. 토명처럼 직접 하진 않았겠습니다만 도심 한가운데서 운전을 하십니다. 비행이라고 해야겠죠. 그 장면 정말 멋지죠. 자, 그러면 해리어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AV8 해리어, 수직 이착륙,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한 군용 제트기입니다. 영국에서 개발했는데 전략 핵무기 공격에 취약한 대형 공군 기지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 주차장이나 산림 개간지와 같은 임시시설에서 전투기를 운용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항공모함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했겠죠. 미국 해병대, 스페인 군대에서도 사용되었다고 하네요. 해리의 최고 속도는 마하 0.98로 F-16이나 미라지의 절반에 지나지 않았으나 포틀랜드 전쟁에서 그 실전 성능이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특징은 추진력의 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당연히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니 그렇죠. 2세대 수직 이착륙 제트 전투기인 AV-8P 해리어2로 업그레이드되어 경량 공격도는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현재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등 나토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You're fired. 해리에 얽힌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참고로 본게임2 시청자라면 모두가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 콜라를 생산하는 회사 있잖아요. 미국의 음료회사인 펩시코에서 1990년대 중반 700만 포인트를 모은 사람에게 AV-8B 해리어2 전투기를 이벤트 경품으로 지급하는 광고를 제작했는데 이게 콜라로 치면 1680만 통이라고 합니다. 절대 안 될 거라 생각한 이 이벤트에 어떤 대학생이 응모하죠. 문제는 모자라는 점수는 돈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불해도 좋다였는데 70만 8달러 50센트 이 미국 달러 수표를 펩시코 본사에 제출합니다. 70만 달러를 쓰고 3천만 달러 되는 해리어를 받으려고 한 거죠. 와, 이거 진짜 스마트한데. 펩시코는 물론 이를 거절했고 대학생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광고가 농담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대학생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그 중구 행위가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라고 생각하기에는 이거 진짜 대학생이 좀 억울할 것도 같고 그걸 또 진작에 받아들이는 이건 아무튼 저는 대학생 편입니다. 자, 이번엔 미래형 무기가 많이 나온 영화를 하나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바로 1996년 개봉한 영화 이레이저. 엄청난 무기가 개발되어 이를 이용하려는 세력과 그 정보를 아는 여자 주인공을 지키는 아놀드 형님의 영화인데요. 여기서 이레이저라는 제목은 아놀드 형님의 코드명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는 전문가. 여기서는 먼저 레일건이 나옵니다. 미래형답죠. 바로 EM1 레일건 일렉트로 마그네틱. 이것은 실제 무기 컨셉이며 레일건의 다양한 작동 사례가 미 해군에 의해 테스트되었지만 영화에 묘사된 것은 허구라고 합니다. 근접 촬영을 위해 매우 세밀하게 가공된 두 가지 버전이 제작되었으며 중간샷은 덜 세밀한 버전이, 원거리 및 빠른 샷엔 일회용 소품이 사용되었나 봅니다. 영화에서 보면 레일건 진짜 대단합니다. 이레이저란 이름이 이 레일건에 더 어울리는 것처럼 죄다 쏴버리고 다 지워버립니다. 이 무기의 실제 디자인은 대부분 직사각형을 그리고 애프터마켓 돌격 소총 부품 등을 추가함으로써 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무려 25년 전 제작된 이 영화에 등장한 레일건이 이제 점점 현실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레일건은 전자기 유도를 통해 물체를 가속하여 발사하는 장치인데 화약을 사용하지 않고 레일 사이에 전자력을 이용해 탄환을 음속보다 7배 빠르게 발사하는 첨단 무기죠. 미 해군과 국방부가 13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들여 10년 넘게 개발해왔고 함정 타격뿐 아니라 미사일 요격까지 노리고 있다고 하니 영화의 발상이 정말 시세를 앞서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독특하게 생긴 무기는 로키 마운틴 암스 스테이크 아웃. 이게 총 이름이에요? 일단 샷건입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모습은 약간 클래식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 폼나는 샷건인데 이게 아무리 검색해도 잘 나오질 않네요. 그런데 로키 마운틴 암스라는 제조회사가 나오긴 하는 걸 보니 분명히 있긴 있는데 혹시 로키 마운틴 암스 스테이크아웃? 이 총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좀 짧고 폼나는 샷건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은 또 샷건. 사용된 기종은 베넬리 M3 슈퍼 90. 베넬리 M3 시리즈로 말할 것 같으면 1989년 개발된 베넬리 시리즈의 세 번째 모델 산탄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자동 방식과 펌프 액션 방식을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유효 사거리 50m, 11게이지, 전장은 1010에서 1217mm 정도고요. 그런데 이게 또 친숙합니다. 여러분 배트주 아시죠? 항공기 활주로에서 버드 스트라이크를 막기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 버드 어럴트 팀, 대한민국 해군 제6항공전단과 공군 비행단들에 편성된 배트조에서도 이 총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11게이지, 그러니까 가늠이 잘 안 되시죠?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이지는 1파운드 454g의 납으로 만들 수 있는 구슬의 직경인데요.
12게이지 산탄총을 예로 들면 납 1파운드로 구슬 12개를 만들었을 때 그 납 구슬의 직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12게이지 샷건은 총열 직경이 통상 18.5mm입니다. 일반적으로 10, 12, 20, 28게이지 샷건이 발매되는데 게이지가 작을수록 총열의 직경은 커지고 강한 파괴력을 지니게 됩니다. 이번 편도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아놀드 형님이 연식이 좀 있으셔서 영화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다음 편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그 영화가 아니라 영화 시리즈가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Stay here. I'll be back.